당신이 65세에서 80세 사이이고 여전히 다음 8가지 일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단지 잘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희귀한 보석이고 100세까지 살 확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장수는 단지 행운이나 유전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일에 관한 것입니다. 즉, 종종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매일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화가 필연적으로 쇠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대보다 훨씬 더 강인함, 유연성, 정신적 예리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쉽게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또래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종종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차별화하는 8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길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각각은 장수의 강력한 지표입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마지막은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잘 사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초를 입력해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댓글에 0초를 입력해 알려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수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걷는 속도나 물건을 얼마나 들어올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훨씬 더 간단한 것입니다. 손을 사용하여 지지하지 않고도 여전히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이는 전반적인 신체 건강, 균형 및 근력을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 손실은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손실되는 양과 속도는 신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리만을 사용하여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강한 하체 근육, 좋은 균형, 탄탄한 코어 안정성의 신호입니다. 일어서기 위해 손으로 밀어내거나 몸을 앞으로 크게 숙여야 한다면 이는 다리 힘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앉은 자세에서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이지 않고 해냈나요? 아니면 약간의 힘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나요? 많은 사람들은 낮은 의자에서 일어서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작은 일이 눈에 띄게 될 때까지 자신이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77세의 헤럴드와 같은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활동적이었지만 어느 날 그는 안락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밀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의사의 설명에 다리 근력이 낙상 예방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하자 그는 그 근력을 되찾기 위해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안에 그는 다시 쉽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더 중요하게는 그의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하체 근력이 이동성 및 균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다리는 낙상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낙상은 노인의 부상 관련 합병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여전히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다리가 여전히 몸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균형이 여전히 좋으며 조정력이 여전히 날카롭다는 뜻입니다. 이는 모두 장수의 주요 지표입니다.
밀기 위해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은 연령에 관계없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스쿼트, 앉아서 다리 들어올리기, 서서 뒤꿈치 들어올리기 등의 간단한 운동은 이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작은 조치이지만 귀하의 장기적인 건강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장수의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단지 얼마나 멀리 걸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걸을 수 있는지입니다. 당신이 65세에서 80세 사이이고 여전히 피곤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걸을 수 있다면 당신은 희귀한 범주에 속합니다. 걷는 속도는 수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강한 걷는 속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지 몸매 관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 폐 기능, 근육 지구력 및 전반적인 활력에 관한 것입니다. 꾸준하고 자신감 있는 속도로 걷는 것은 심장이 혈액을 효율적으로 펌프질할 만큼 강하고 폐가 적절하게 산소를 공급하며 근육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지구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산책하러 나갈 때 어떻게 걷는지 생각해 보세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예전보다 속도가 더 느려지시나요? 짧은 거리를 지나고 나면 멈춰서 숨을 쉬어야 합니까? 느린 걷는 속도는 건강 악화의 가장 초기 징후 중 하나일 수 있으며 이는 너무 점진적으로 발생하여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74세의 윌리엄과 같은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활동적인 사람이었지만 걷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저 조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호흡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걷는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짧은 거리에서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했고 지치지 않고 꾸준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인내심이 향상되었고 자신감을 되찾았으며 몇 년 더 젊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반영합니다. 강력하고 꾸준한 속도는 심혈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근육이 계속 활동하며 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걷기는 신체적 이점 외에도 뇌 기능을 지원하여 기억력을 선명하게 유지하고 인지, 저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간단한 테스트를 시도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속도로 약 10피트 정도 걷고 나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문을 잡기 위해 걷는 것처럼 속도를 높이십시오. 숨이 가빠지는 느낌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거나 불안정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제 인내력을 키워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걷는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는 강렬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걷고 좋은 자세에 집중하고 매번 조금씩 속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조금만 향상되더라도 수명이 수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산책하러 갈 때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전히 자신감을 갖고 빠른 속도로 걷고 있다면 이는 신체가 잘 작동하고 있으며 길고 건강한 삶을 향한 길에 있다는 놀라운 신호입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두 번째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균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균형을 잃기 시작할 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실 단 몇 초라도 균형을 잡는 능력은 신체가 얼마나 잘 노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당신이 65세에서 80세 사이이고 적어도 10초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훌륭한 몸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균형은 장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노년기까지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균형은 넘어짐을 예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신경계, 근육 및 반사신경이 모두 조화롭게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발로 서 있으면 시력, 뇌의, 고유감각,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감지하는 신체의 능력 등 신체의 여러 시스템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중 하나라도 쇠퇴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문제 중 하나는 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서 양말을 신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뭔가에 기대야 했나요? 균형의 작은 변화가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거나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 방심할 때까지 안정성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76세인 프랭와 같은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상당히 활동적이었지만 어느 날 옷을 입는 동안 바지를 입기 위해 한 발로 균형을 잡는 것이 전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의도적으로 한 발로 서려고 했을 때 그는 기울어지지 않고 간신히 몇 초를 버틸 수 있었다. 모닝콜. 그는 균형 운동을 일상생활에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몇 주 만에 안정성뿐만 아니라 움직일 때의 자신감에서도 큰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균형은 낙상 위험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 중 하나이며 아시다시피 낙상은 노인의 부상 및 입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균형이 강할수록 인생을 바꾸는 낙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궁금하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테스트를 시도해 보십시오. 필요할 경우 잡을 수 있는 카운터나 견고한 표면 근처에 서십시오. 한 발을 땅에서 들어 올리고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환상적인 신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 자세로 뒤꿈치 들기, 다리 옆으로 들기, 한쪽 발에서 다른 발로 체중 이동과 같은 간단한 운동을 통해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화를 예리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것입니다. 좋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강할수록 넘어지거나 이동성을 잃을 염려 없이 삶을 더욱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식료품점에서 줄을 서거나 이를 닦을 때 몇 초 동안 한 발로 균형을 잡아 보십시오. 쉽게 할 수 있다면 몸이 잘 작동하고 있고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장수의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힘이나 지구력뿐만 아니라 이동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도움 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당신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에 비해 큰 이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유연성, 근력, 조정력 및 전반적인 이동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이 모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없을까봐 걱정하기 때문에 바닥을 아예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특정 동작의 사용을 중단하는 순간 신체는 해당 동작을 수행하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몸을 낮추고 다시 위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다리, 코어, 상체가 여전히 동기화되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65세 이후에는 점점 더 드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뭔가를 떨어뜨린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집으려고 몸을 굽히기 전에 주저하셨나요? 땅에 닿는 것이 편안하다고 느꼈나요? 아니면 힘겨운 느낌이 들었나요? 이러한 작은 순간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동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78세의 조저프과 같은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의 손자가 앉아서 보드게임을 하고 싶어 하기 전까지 그는 바닥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저했습니다. 플레이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편안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이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구에 의존하는 대신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다리를 사용하여 몸을 밀어 올리기 등 느리고 통제된 동작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쉽게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았고, 더 중요하게는 다시 자신의 움직임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움 없이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장수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나중에 인생에서 이동성 제한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는 근육 약화, 유연성 감소, 균형 저하 등 전반적인 신체적 쇠퇴를 알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능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독립적이며 탄력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다음을 시도해 보십시오. 안전을 위해 의자 근처에 선 다음 천천히 바닥에 몸을 낮추고 아무것도 잡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근육과 관절이 여전히 잘 기능하고 있다는 환상적인 신호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매일 스트레칭, 근력 운동, 낮은 자세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통제된 움직임 연습을 통해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편의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급자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내려와야 하거나 신발을 묶어야 하거나 넘어진 후 몸을 붙잡아야 할 경우 회복할 수 있는 힘과 조화가 있으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바닥을 피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불편해서 그런가? 여전히 이 동작을 쉽게 할 수 있다면 몸이 잘 늙어가고 있고 길고 건강한 삶을 향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근력은 체육관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작업을 쉽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식료품 가방을 가득 들고 다닐 수 있다면 당신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몸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편안하게 들어 올리고 운반하는 능력은 근력, 지구력, 기능적 건강을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이며 이 모두는 더 길고 건강한 삶에 기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력과 상체 지구력이 쇠퇴하기 시작할 때까지 얼마나 중요한지 과소평가합니다. 식료품을 나르거나 항아리를 열거나 심지어 여행 가방을 들어 올리는 것에도 팔의 힘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어깨, 등, 코어도 관련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력은 특히 장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더 강한 그립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기본적인 리프팅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동성과 전반적인 건강이 저하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료품을 집 안으로 가져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2번 생각하지 않고 가방을 집어들었나요? 아니면 긴장을 피하기 위해 잠시 멈추고 무게를 옮겨야 한다고 느꼈나요? 한때는 수월하다고 느껴졌던 일상적인 물건을 운반하는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작은 변화는 너무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를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5세인 리처드와 같은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독립적인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어느 날 일상적인 식료품점을 다녀온 후 그는 가방을 들고 현관 계단까지 올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방이 평소보다 무거워진 것은 아니었다. 그의 몸은 한때 가졌던 힘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때 그는 팔, 어깨, 악력에 초점을 맞춘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쉽게 식료품을 운반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었고 일상 업무의 피로도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근력을 유지하는데 무거운 역도나 강렬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무공을 쥐어짜는 것, 가벼운 손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 부엌 조리대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과 같은 작은 노력이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매일 몇 분씩 근력 기반 운동을 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신체적 쇠퇴를 예방하는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식료품을 나르고 집안 물건을 들고 자신감 있게 물건을 잡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강하면 피로, 쇠약 또는 부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저함 없이 스스로 일상 활동을 계속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식료품 봉지를 들어올릴 때 어떤 느낌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몸이 잘 늙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 오랫동안 활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 집에서 비행기를 타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이 완전히 찼습니다. 그것은 그의 모닝콜이었습니다. 그는 가능할 때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천천히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인내심을 키워나갔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다리가 더 강해지고 호흡이 좋아졌으며 계단이 더 이상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능력은 심장 건강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의사들은 종종 심혈관 건강을 빠르게 평가하기 위해 계단 오르기를 사용합니다.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비행기에 올라갈 수 있다면 이는 심장과 폐가 여전히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인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훌륭한 지표입니다. 자신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최소 10개의 계단이 있는 계단을 찾으세요. 꾸준한 속도로 올라가 정상에서 기분이 어떤지 확인하세요. 멈추지 않고 긴장감을 느끼지 않고 이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환상적인 신호입니다. 어려움을 겪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단을 더 자주 오르고 빠른 속도로 걷고 간단한 다리 강화 운동을 하면 계단이 장애물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구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심장이 강하고 근육이 활동적이며 에너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귀하가 길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6번 해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체 건강은 장수의 핵심 요소이지만 인지 건강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최근 대화를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일상생활에서 정신적으로 예리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길고 만족스러운 삶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기억력과 뇌 기능은 단순히 지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뇌, 순환계 및 신경계의 전반적인 건강을 나타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단어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간헐적으로 건망증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와 눈에 띄는 인지저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깊은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최근 사건을 기억하고, 별 어려움 없이 일상 업무를 추적할 수 있다면 당신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 나눈 대화의 세부 사항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이 작은 징후는 뇌의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79세인 폴과 같은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많은 동료들이 기억 상실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예리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몇 주 후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고 크로스워드 퍼즐을 쉽게 풀고 새로운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독서, 사회적 참여 유지, 두뇌 도전 등의 일상 습관이 그의 정신을 강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매일 책을 읽고 전략 게임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극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을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뇌 건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고립과 참여 부족은 인지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반면 가족, 친구 또는 지역 사회 그룹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은 정신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력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이틀 전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해 보거나 짧은 단어 목록을 외웠다가 몇 분 후에 다시 반복해 보세요. 이것이 쉽다고 느껴진다면 인지 기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뇌를 예리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독서, 새로운 기술 학습, 사회활동 참여, 규칙적인 걷기 등을 통해 두뇌 기능을 향상하고 인지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선명한 기억력은 단지 편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두뇌가 강해지면 계속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고 인생을 최대한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세부 사항을 쉽게 기억하고 정신적으로 계속 몰입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장수의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가장 간과되지만 장수의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수면의 질입니다. 귀하가 65세에서 80세 사이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휴식을 취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귀하는 동년배의 많은 사람들에 비해 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수면은 장기적인 건강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이며 심장 및 뇌 기능부터 면역 체계 및 에너지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잠에 들거나 계속 잠들거나
너무 일찍 깨어나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전히 양질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 깊은 잠을 자고 상쾌하게 일어나며 낮에 정신이 맑다는 뜻, 이는 신체가 잘 기능하고 밤에 스스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활력이 넘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운이 없고 나른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수면 부족이 단지 노화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수면 변화는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지속적으로 잠에서 깨어나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혈액순환 장애, 호르몬 불균형 또는 진단되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근본적인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라저, 74세와 같은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아무 문제 없이 잠을 잤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러 번 깨기 시작했고 불안함을 느끼며 낮잠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노화의 일부라고 무시했지만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고 잠자리에 들기 전 화면 시청 시간을 줄이고 편안한 야간 루틴을 만드는 등 몇 가지 작은 조정을 한 후에 그는 잠이 더 잘 자고 더 많은 에너지로 일어나며 하루 종일 더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은 단지 휴식을 취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세포를 복구하고 뇌를 예리하게 유지하며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심장병, 뇌졸중, 인지 저하의 위험이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더 건강한 체중 수준을 유지하고 하루 종일 더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자신의 수면의 질이 적정 수준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는가? 누워서 20에서 30분 안에 잠이 드시나요? 아침에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이는 환상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후에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는 등의 간단한 생활 방식 변화가 모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잘 쉬는 몸이 강한 몸이다. 잠을 잘 자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있다면 이는 당신의 신체가 높은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고 오래 건강하게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8가지 징후 중 얼마나 많은 징후가 귀하에게 적용되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이러한 능력을 인식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60대, 70대 및 그 이후에도 힘, 균형, 지구력, 인지력, 양질의 수면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건강이 좋다는 표시가 아니라 더 길고 독립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화가 쇠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노년기에도 강하고 날카롭게 유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징후는 그 증거입니다. 여전히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근육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심장이 강하게 뛰고 두뇌가 예리하게 유지되고 에너지 수준이 일상 활동을 지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당신은 단순히 노화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을 발견했더라도 변경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근력이 회복되고 지구력이 향상되며 균형과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작고 꾸준한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오며 신체는 어떤 연령에서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러한 징후 중 몇 개를 스스로 인식합니까? 어느 것이 가장 눈에 띄었나요?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한 가지 내용과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계획인지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